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는 거 확인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행하기 전에 이제 크루즈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고, 뭐 가족이나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가이드나 뭐 인솔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경험 없으신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에는 처음부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정말 크루즈 전문가나 뭐 여행사나 아니면 정말 나를 챙겨주는 것까지 고마움을 느낄 그런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보통 크루즈 여행 하실 정도면 그래도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오늘 1시간 안에 이 크루즈 인솔을 어떻게 잘 하는지, 제가 24번째 크루즈 여행 예약을 마치고 지금 뭐 21번째까지 많은 분들을 인솔해서 정말 소규모부터 다양하게 가족, 그리고 저희 엄마 막 개모임에서도 가보고 저희 작가님들 지인이랑도 가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또 함께 가보고 이러면서 나름 인솔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크루즈라는 거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선사마다 크루즈 구조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흐름만 아시고 직접 크루즈를 예약하고 나면 뭐 MSC, 코스타, 뭐 버진 이렇게 선사 성격에 맞게 디테일하게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자, 크루즈 예약을 했어. 그럼 바로 비행기 예약을 합니다. 크루즈와 비행기는 세트로 예약을 해요. 그럼 보통 뭐 6개월 전, 8개월 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5월 산토리니, 9월 북유럽까지 마친 거고요. 12월 저희 중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까지 하면 큰 거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끝난 다음에 이제 보통 선사들이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웹 체크인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이제 비행기도 보통 핸드폰으로 와서 미리 웹 체크인을 하고 가면 핸드폰으로 QR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크루즈도 똑같은 그냥 항공처럼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똑같이 웹 체크인 요청을 하는데, 지금은 100% 의무는 아니에요. 한 90% 의무, 10%는 못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크루즈 예약했다는 예약증만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점점점 의무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의무화. 그래서 공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웹 체크인이라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서, 선사마다 또 출발하기 한 달 전인 곳이 있고, 보름 전에 웹 체크인이 열리는 곳이 있고, 뭐 일주일 전에 열리는 선사가 있어요. 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보통 그 평균적으로 한 달 전이다. 그래서 출항하기 한 달 전부터 저는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웹 체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딱 한 달 전 알람을 맞춰놓고 웹 체크인을 하는 동시에 이제 바빠집니다. 웹 체크인을 하고 서류 출력을 하면 이제 이동 차량, 공항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되는 차량을 그다음 바로 예약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항지 투어를 어디 어디 할 것인지 미리미리 예약을 해버립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5번씩 여행을 해도 뭐 힘들지가 않은 게, 크루즈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한 후에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준비하자라고 해서 웹 체크인 함과 동시에 이동 차량, 공항과 터미널 이동 차량 바로 예약해버리고, 기항지 투어도 그때 다 결정을 합니다. 4주 전에. 네, 그러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크루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선사 공부도 해보고 다른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로밍, 환전, 여행자 보험, 기본으로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챙겨야 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저는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저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공항까지 1시간 반 가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SKT 로밍 하고요. 환전은 도착해서 하거나 그냥 그 현장에서 합니다.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카드들이 있어서 환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전을 준비를 하고, 여행자 보험도 제가 공항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어플로 바로 여행자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갖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탐험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래서 크루즈 여행도 평생에 한 번 갈 줄 알고 저희 3대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한 번 갔다 온 계기로
지금 24번을 가게 된 겁니다. 크루즈 여행을 한 번만 경험해보면 가장 가성비 좋고 3대가 가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럭셔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경험해보면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만 하셔도 아, 이제 크루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리에 한 3박 4일, 4박 5일 이런 스케줄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스케줄은 그냥 제주도 간다는 마음으로 크루즈가 뭔지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은 지중해, 뭐 카리브해, 중동 이런 거는 큰맘 먹고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일단 예약을 해야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어디를 갈 건지 크루즈는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유럽에 예약한 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크루즈 예약은 별도로 저희 크루즈 멤버십 사이트 또는 선사 다이렉트 뭐 여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크루즈는 딱 예약을 하고 나면 이제 누구와 갈지 정하셨겠죠? 그래서 가족이랑 갈지 친구랑 갈지 이렇게. 근데 전 세계 일주의 꿈이 있거나 나는 아이들과 나중에 진짜 많은 나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크루즈 여행만큼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의 이 방법을 저처럼 완전 기계화가 되어 있으시면 어떤 여행보다 이런 크루즈는 전문가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 여행 경험하신 분들이 0.01%밖에 안 되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밖에 안 갔다 오시면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한 세네 번 다녀오셔야 이게 크루즈 선사마다 다 다르게 디테일이 좀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족여행, 신혼여행, 뭐 동창여행, 성지순례, 뭐 친구들과 여행, 효도여행 이런 컨셉으로 계속 다니시면 전문가가 되고 전 세계 일주의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멤버십으로 4, 5년 납입하시면 세계 일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다 이제 여행도 취향이 있고 뭐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보통 크루즈나 이런 것들은 뭐 2,000개의 객실이 있고 6,000명이 탑승을 하지만 그 2,000개의 객실을 한국 사람만 예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인 우리 81억 명 인구 전 세계인이 크루즈 한 대를 같이 동시에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기 있는 크루즈는 6개월, 8개월 전에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저희 멤버십만 하더라도 2만 1,000개의 크루즈가 있잖아요. 2만 1,000개의 크루즈 노선이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그 2만 1,000개 노선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루즈를 고르는데 또 유독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5, 6개월 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한 6개월 전부터 최소한 준비하셔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항공도 그 6개월 동시에 이제 예약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항공이 일찍 예약하면은 뭐 싸다 막 이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찍 예약한다고 무조건 싼 거 아니고 뭐 늦게 예약한다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어플들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항공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 구글 플라이트도 엄청 요새 핫하더라고요. 그런 크루즈 말고 항공 플랫폼에서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알려주는 그런 어플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하시니까 크루즈를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항공을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1개월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톡방으로 같이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하는데 보통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내가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2개월 전에 현장 모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7명이 가든 뭐 12명이 가든 2개월 전에 한 번 정도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크루즈 가면 얼굴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놀 것 같은데 거의 각각 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좀 2개월 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여행 뭐 이런 데 간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설레임을 2주 전에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기항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기항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루즈를 탔다고 해서 모두 기항지 투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많이 다니는 사람은 기항지 투어를 골라서 합니다. 5군데 내려도 한 두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크루즈에서 보내는 걸 좋아해요. 크루즈 안에서 놀고 먹고 즐겁고 뭐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즉 나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몸이 편안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걸 좋아하고 또 아직까지 나는 막
청춘이고 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은 한 5, 6군데 기항지에 크루즈가 정박을 하면 다 내리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2개월 전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이제 1개월 후에 우리가 웹 체크인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어떤 거 할 거라는 거 좀 알려주는 모임을 한번 가지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런 따로 뭐 모임을 할 필요가 없다면 카톡으로 다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1개월 전부터 제가 한 것처럼 웹 체크인 하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웹 체크인도 PC로 하는 게 있고, 선사 이제 코스타나 MSG 어디 선사를 예약을 하면 선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선사 어플로도 이 웹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개월 전에 이렇게 줌 강의, 이제는 온라인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리더가 될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검색 기반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들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인솔을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진짜 누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인솔이었다면 이제는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면은 기존 경험자분들이 것들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그냥 잠깐 누워서 재미삼아 유튜브 좀 보고 블로그 좀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체크인 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게끔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블로그 같은 거에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MSC 웹 체크인, 코스타 웹 체크인, 버진 웹 체크인.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저희가 작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행 작가님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경험했던 거를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5, 6번 다녀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블로그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놓고, 뭐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켜놓던지 해가지고 한쪽을 보면서 따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희 70대 분도 계세요. 근데 70대 분도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제가 그 블로그 잘 정리된 걸 이렇게 딱 드리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용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용기의 문제. 물론 너무 못하시는 좀 어르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는 일이고, 웹 체크인도 빠르게 하면 3분, 5분이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항공 웹 체크인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적 사항을 남기는 거고, 그리고 이걸 아시면 좋아. 전 처음에 크루즈 탈 때 되게 크루즈 무서웠거든요. 뭐 실수하면은 막 뭐 날 안 태워줄 것 같고 막 그랬는데요. 비행기는 나라 대 나라를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거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 틀리거나 생년월일이 틀리거나 짐을 잘못 들고 가거나 이러면 조금 제약들이 많잖아요. 근데 크루즈는 그렇지 않아요. 크루즈는 솔직히 이름 한자, 이름이 누가 봐도 내 발음의 이름인데 뭐 오타가 있거나 뭐 성과 이름이 바뀌었거나 생년월일 한 자리가 틀렸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사람이라는 증명만 되면 다 태웁니다, 그냥. 그래서 크루즈는 비행기처럼 막 이렇게 뭐 되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지켜야 될 그런 게 없어. 왜냐면 크루즈는 무조건 사람을 태워야 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짜 이상하지. 범죄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루즈 웹 체크인 할 때 좀 틀릴까 봐, 아, 내가 잘못 입력할까 봐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름과 뭐 생년월일 틀려도 상관없지만 그냥 그런 것만 잘 쓰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다 수정해 주시고요. 탑승해서 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인만 맞다면. 그래서 크루즈는 되게 루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체크인을 처음 하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 심지어 못 하셔도요. 크루즈 예약증만 있어도 그냥 예약 번호랑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탑승을 합니다. 단 안 해가면은 이제 현장에서 직원이 입력을 다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내가 웹 체크인을 해가면 인적사항을 썼기 때문에 빨리 웹 체크인이 되는 거고, 이 차이 뿐이지만 점점 이게 의무화가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체크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크루즈는 되게 루즈하니까 편안하게 채울 수 있는 거 채우셔서 웹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를 그냥 찾으셔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링크를 줘서 본인 핸드폰으로 선사 어플을 깔아서 해보던지 또는 PC로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하면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한 번 탈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면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이 쉬워지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따라하는 걸 추천드리고 진짜 못하시는 분은 대행을 해드리고 또는 이렇게 줌 강의를 열어서 제가 지금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화면이 작게 보이거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 줌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더 넓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늘리시면 화면 또 확대가 가능합니다. 확대. 그래서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하시고 또 어르신 분들이나 좀 눈이 별로 안 좋다면은 그냥 PC로 이 강의도 들으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전부터 이제 웹 체크인을 해야 된다. 왜? 이거까지만 하면 중요한 건 다 끝났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뭐, 크루즈 예약했죠. 비행기 티켓 끊었죠? 웹 체크인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는 공항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산항이 있어요. 크루즈가 정박하는 부산항이 있고, 부산에 공항이 있잖아요. 김해공항. 그럼 김해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요. 근데 크루즈는 부산 항구에 정박해 있잖아요. 그러면 김해에서 부산 항까지, 항구까지 어떻게 가실래요? 택시 타고 가든지, 뭐 버스를 찾아서 리무진이나 이런 버스나 셔틀이 있는지 찾아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또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타고 가든지 선택사항이잖아요. 이거는 크루즈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차피 해외여행을 가도 육지에 있는 호텔을, 시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실 거예요. 그럼 아니, 자꾸 크루즈. 그 비행장에서, 그죠? 이렇게 입에 안 붙죠? 공항에서 요 호텔까지 갈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갈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루즈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육지 호텔로 갈 거냐, 바다 위에 있는 호텔로 갈 거냐. 그래서 이 이동 수단은 원래 해외여행 하듯이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요새 뭐 공항에 내리면 택시 없나요? 그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 전에 블로그 검색을 해서 택시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또는 택시는 당연히 공항이 잘 되어 있을 거고, 너무 멀다. 또 이런 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셔틀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리무진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택시를 권하죠. 왜냐면은 공항에서 터미널까지 멀어도 보통 1시간, 1시간 반이고요. 보통은 30분? 이제 그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인원이 적으면 뭐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인원이 많으면 일단 짐이 많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을 미리 예약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차량 예약을 택시 같은 4인승, 뭐 많아서 6인승, 8인승, 10인승, 20인승, 40인승 이런 거를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갈 수가 있어요. 음. 어플이 잘 돼 있잖아요. 마이리얼트립, 마이트립, 뭐 클룩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어플 되게 많아요. 인터넷 쳐보시면 그런 어플에서 그 공항 이름 치시고 터미널 이름까지 딱 치시면 뭐 그 금액도 다 나와. 얼마야, 얼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차량 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예약을 하면 좋은 점 공항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내 이름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죠? 들고 서 있으니까 어디서 타야 되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이동수단도 예약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크루즈 탑승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쵸? 이런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거고, 이제 여행자 보험, 로미, 환전 이런 건 원래 해외여행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걸 준비한 건데요. 요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사진 한 장 캡처하시고 옆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확대해서 보세요. 제가 늘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개월 전 오프라인, 1개월 전 단톡방이나 문자로 단체 안내하는데 첫 번째는 주요 일정 공지하시면 돼요. 공항에서 몇 시에 만날 건지. 근데 보통 자유여행이 가능하시면 공항에서 안 만나시고 도착한 공항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도착한 공항에서 어디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팀이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틀 전에 가서 미리 이렇게 모항지에서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바로 가서 바로바로 크루즈 탑승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일행들이 또 각각 취향이 다르다면 크루즈 터미널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니까 보통 2개월 전에 만나서 의논을 하라는 건데, 저같이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공항에서 그러니까 그 공항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체크인 한 후에 이제 공항에서 타기 전에 만나죠.
그리고 내려서 또 짐 찾는 데서 만나거나. 그래서 이제 합류해서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사 웹 체크인 안내가 한 달 전부터 될 거니까 그때 선사 어플 다운로드 받고 웹 체크인 하고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 준비물도 저는 한 달 전에 그때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준비물 뭐 똑같아요. 해외여행하고 다 똑같고 딱 다른 거는 뭐냐면 약간 드레시한 옷이 있어야 돼요. 드레스 종류, 밤에 조금 럭셔리하게 입을 수 있는 여자들은 원피스, 뭐 드레스, 남자분들은 약간 그래도 정장 느낌 나는 그 정도 저녁에 조금 포멀한 느낌 나는 옷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 여행과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 거기에 맞는 신발이 또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포멀한 좀 옷이 몇 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크루즈 내부는 약간 백화점 온도입니다. 백화점. 약간 선선. 근데 밤에는 공연을 하고 춤을 추고 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백화점이지만 약간 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노출하더라도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숄 이런 거, 그다음에 걸칠 수 있는 난방 이런 걸로 대체하시면 되니까 백화점 온도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 준비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크루즈 예약하고 나면 어차피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MSC 코스타 내가 가야 되는 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선을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을 보시면 이제 나오죠. 근데 크게 다른 거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약간 드레시하고 포멀한 옷을 챙겨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크루즈에서 만약에 그 헬스장이 있거든요. 헬스장까지 이용할 거다면 운동화 필수입니다. 운동화 필수. 그리고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영복. 그러니까 호텔인데 약간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느낌으로 다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수단 아까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별 특성상 입국 시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또 비지트 웹 재팬 있잖아요. 맞나요? 비지트 웹 재팬? 거기 들어가서 미리 입국 신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이에요. 크루즈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해외여행 때 필수. 그래서 뭐 안 쓰시면 가서 종이로 쓰시면 되고 내가 입국하는 내용들을. 근데 요새는 다 이렇게 핸드폰화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미리 작성해서 간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SIG죠. SIG 맞나요? 그 싱가포르는 입국 서류가 종이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3월에 지금 싱가포르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알아올게요. 종이로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핸드폰으로 해와야 돼요. 저희 아세요? 영국도 지금 저희 8월 말에 가는데 영국도 ETA라고 해서 또 필수로 미리 그 입국 허가서 이런 거 지금처럼 미리 작성해서 그 내리기 전에 하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라별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입국할 때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다 보니 제일 힘든 게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저는 구글 번역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구글 번역이라는 어플을 깔면 그 인터넷이 안 돼도 됩니다. 이게 번역이. 근데 팝하고는 인터넷이 될 때만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으로 이제 갈아탔고 그다음에 요새는 다 핸드폰에 이 통역해주는 거 다 있잖아요. 마이크 누르면 내 말을 영어로 바꿔주고 그런 통역 기능이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언어 안 된다고 해외여행 안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크루즈에서만 영어를 못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영어 못해도 우리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도 당연히 영어권 사람들이 많고 영어로 대부분이 공용어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루즈가 불편한 게 아니라 똑같이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내 말을 말하면 말로 이렇게 언어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영어 나오면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통역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언어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 로밍, 여행자 보험, 구글 번역 이렇게 딱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탑승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크루즈 탑승하고 나서 이제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요. 크루즈 안에서 18층, 19층까지 있고 63빌딩보다 더 긴 게 크루즈인데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가도 20분 걸리거든요. 20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40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넓은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뭐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맛집이 있고 어디에 뭐 키즈 클럽이 있고 어디에 워터파크가 있고 어디에 수영장이 있고 어디에 뷔페가 있고 어디에 코스 요리가 나오는 정찬 레스토랑이 있고 어디에 공연이 있고 이 노선을 놀이동산처럼 이 노선표 그러니까 놀이동산 가면 우리 막 이렇게 종이 주잖아요. 여기 뭐가 있고 해적목마가 있고 이런 길 로드맵 맵 있잖아요. 맵이 있으셔야 됩니다. 맵이 없으면 내가 놀이동산에 떨어졌는데 해적목마 타고 싶은데 계속 돌아야 되잖아. 그 넓은 곳을.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크루즈는 너무 크고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층수별 층마다 뭐가 있는지 약간 요런 거 저는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6층에 뭐가 있고 7층에 뭐가 있고 8층, 12층, 13층에서 층별 안내도는 필수로 드리면 그거를 지도처럼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걸까 모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놀이동산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다리 아프게. 그죠? 워낙 그렇게 넓고 크기 때문에. 층술별 안내 사진, 그 다음에 크루즈를 탑승을 하면 이 카드를 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카드가 우리 문을 여는 카드예요. 문을. 근데 왜 선사마다 다르냐면 우리 MSC는 탑승하면 방에 내 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선사 제가 로얄 있나? 딴 데 탈 때는 코스타였나? 그 웹 체크인 할 때 주더라고요. 키를. 키를 줬고요. 그 다음에 버진. 와, 제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버진에 딱 웹 체크인 하는데 팔찌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팔찌가 방 키였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메리 뉴 이러고 놀래가지고 막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되게 이게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고 하나의 즐거운 문화고 이러기 때문에 선사들이 계속 신상 크루즈를 지금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크루즈를 많이 만들어낼까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크루즈는 우리나라는 크루즈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타나 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크루즈가 이동수단이고 많이 탔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이에요. 야나궁 타세요, 아시아나 타세요, 지네어 타세요 이런 것처럼 같은 바르셀로나 출발이면 코스타 타세요, MSC 타세요 자기네끼리 경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크루즈 사람들이 안 타는 거야. 계속 더 좋은 배, 더 좋은 배. 왜? 아파트도 신상이 좋죠? 백화점도 요즘 생긴 백화점이 더 럭셔리하고 더 요즘식이잖아요.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도 똑같아요.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호텔이기 때문에 럭셔리한 리조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상이 나올 때수록 우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더 럭셔리, 더 고급지고 더 편안함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드한 크루즈들은 장사가 안 돼. 계속 더 좋은 크루즈를 만들고 올드한 크루즈도 계속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루즈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걸 그 몇 조 원씩 드는 한 대 만드는데 몇 조 원씩 드는데도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대행을 하고 자꾸 맡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보통 여행 공부하듯이 즐겁게 럭셔리한 공부잖아요. 이런 고급 정보를 공부하셔갖고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찌 주기를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고 선상 카드 보는 법, 그다음에 비행기랑 똑같아요. 비행기 타면 우리 안전교육 받죠. 크루즈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날, 타는 날 배가 출항하기 그 즈음에 무조건 안전교육을 합니다. 안전교육. 그래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크루즈 넓기 때문에 뭐 공연장에서 만나서 하는 안전교육도 있고 TV로 시청해서 제가 봤어요라고 이게 컨펌 받는 방식도 있고 이게 직접 내가 가서 설명 들어야 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게 머리 있어야 되고 선사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뷔페는 자유롭게 갔다 오시면 돼요. 근데 정찬 레스토랑 코스 요리 있거든요. 거기는 내 테이블이 지정돼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그 2,0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에 어디 레스토랑에 당신의 지정석이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상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야 제대로 밥도 챙겨 먹겠죠. 그리고 크루즈의 꽃. 이거는 안 타본 사람은 진짜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신다고 하던데 매일 저녁마다 정말 럭셔리한 브로드웨이급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 공연은요, 진짜 유명한 외국인 분들, 뭐 미국, 유럽, 런던 이런 데서 와서요,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크루즈를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저는 크루즈를 탔을 때 그 공연의 퀄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녁마다 1시간 동안 그 보는 공연이 저에게 주는 그
그 인사이트가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럭셔리하고 되게 행복해요. 그 순간순간이. 그리고 매일매일 공연이 다르거든요. 약간 문화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는 모든 세계인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크루즈가 굉장히 공연이 웅장하고 럭셔리해. 근데 한국 출발 크루즈는 6천 명도 아니라 2,500명 정도 타는 규모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모항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인데 그 한국 롯데관광에서 송판을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엔터테인먼트 있죠. 뭐 이벤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롯데관광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막 트로트 가수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연단을 급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라 당장 이 한순간의 여행을 위해서 급조된 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규모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지. 같은 돈을 주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는 맛을 느끼고 싶으면 정말 그래도 5천 명 이상 타는 그런 캐주얼 선사, 프리미엄, 럭셔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항지가 아닌 그런 크루즈 타시면 되고, 그래도 난 한 번쯤 경험해 볼래라고 하면 2, 3천 명 정도 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 한 대 딱 있습니다. 그 한 대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코스타 세레나를 타면 되는데 이제 다른 걸 타고 타보시면 이제 비교가 되죠. 근데 처음 탈 때는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근데 저는 크루즈를 타는 이유가 약간 럭셔리 기반이고 이 문화, 매너 문화, 그다음에 이런 약간 코스 요리 먹는 문화, 그런 약간 문화를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타는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너무 좋죠. 어르신들한테 너무 강추. 근데 해외여행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탑승하면 95%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이 있다면 알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한국에 출발하는 거 편하고 너무 좋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요 근방을 도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크루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95%라서 뭐 약간 뭐 드레스 입고 노는 팀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크루즈랑 이 내부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타시면 괜찮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공연을 매일매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상신문이라고 매일매일 신문이 배달이 돼요. 내일에 있을 일정들, 이벤트, 뭐 이 레스토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수영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공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 타임 한다, 세 타임 한다, 중간중간에 이벤트 있다, 이런 선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 이번 이벤트들이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안 보면 크루즈를 한 20분의 1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근데 신문이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번역기를 돌려서, 저도 처음에 신문 볼 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한 6페이지가 있는데 글자가 되게 작아. 그래서 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야. 몇 층에 뭐가 있고 수영장이 어디에 있고 다. 그 대신에 매일매일 도착하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특징을 적어놨어요. 그 나라의 날씨, 내일은 몇 시에 정박하고 어디에 도착을 하고 날씨는 이렇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기항지를 자유 투어 하셔도 되고, 그걸 보고 선사에 신청하셔가지고 선사의 사람들과 함께 기항지 투어를 하셔도 되고, 이런 데를 많이 가는구나 보시고 내가 바로 또 마이리얼 트립이나 이런 어플을 들어가서 나를 픽업해 오게끔 그런 예약을 해서 또 현지 기항지 투어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런 걸 뒤에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너무 블로그나 유튜브 많기 때문에 내가 배가 정해지면, 그 배와 노선이 정해지면 그거를 경험했던 블로그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하다가 느낀 건데, 크루즈 인솔자. 그러니까 전 인솔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여행 기반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갈 때 했던 건데요. 그 객실이 2,000개가 넘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개모임 3월에 싱가포르 크루즈를 가는데 20 몇 명이 가세요. 작년에 지중해 모시고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객실마다 저는 태극기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멀리서 봐도 쫙 복도인데 우리 팀만 보여. 딱딱딱딱딱 태극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튀어나와 있는 태극기를 다 달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멀리서도 다 보여가지고 저도 방이 찾기 쉽고
어르신분들은 방이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그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런 거 붙여 놓고 이름을 제가 다 써 놨어요. 왜냐면 저도 자꾸 룸 넘버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다 룸 넘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그냥 그 튀어나온 태극기에다가 방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써 가지고 제가 방마다 그냥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찾기 쉽고 이모들도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이렇게 막 방에 놀러 찾기 쉽다고 하셨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그 정도는 필요 없다라면 이제 자석 같은 거 문이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철제로.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붙여 놓으면 막 찾다가 이 자석 붙어 있는 방이 우리 방이라고 해서 좀 방 찾기가 쉽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 방 제대로 못 찾으면 진짜 나중에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 정도로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런 팁이 있고 그리고 신문이 이제 영어니까 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차라리 한글로 이렇게 띄워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 이제 어르신들이 춤추는 걸 좋아하고 춤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번역해가지고 그냥 형광펜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춤추는 거 뭐 이렇게 공연 메시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진으로 다 단톡방에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본 거는 요새 뭐 휴대용 프린트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한글로 다 번역된 거를 출력을 해서 방마다 넣어주면 인솔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서 방마다 넣어주는 것도 휴대용 프린트기가 있다고 하니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취향을 아니까 그냥 제가 하루 일정표를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친 거죠, 그냥. 얼음팩 뭐, 여기다. 네, 2시는 여기 7층 수영장에서 댄스, 뭐, 3시 반은 뭐, 15층에 어디에서 또 뭐, 줌바 댄스, 뭐, 이렇게. 춤추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는 밥 먹고 7시 반에 뭐, 5층 공연장, 뭐, 무조건 왼쪽 세 번째 줄에서 만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뷔페도 딱 들어가면 너무 넓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으면 못 만나니까 우리 팀은 무조건 오른쪽에서만 드세요. 뷔페에 들어가서 오른쪽에서만 드세요 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가서 각자 먹지만 어쨌든 오른쪽에만 있어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왼쪽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서로 이제 안 만나면은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뷔페도 약간 정해놓는 거죠. 우리 팀은 무조건 오른쪽에서만 드세요. 이러면 만날 수 있는 거. 그 공연도 공연 정도에 한 번쯤 만나면 이렇게 오전에 한 번, 공연 때 한 번 만나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 저 만날 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시간을 드렸어요. 뭐 10시에 뷔페 오른쪽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다음 밥 먹는 거지. 1시간 약간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공연 저는 7시 반 거 왼쪽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하면 딱 들어왔을 때 왼쪽에 이제 있으면 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딱 해놓으면 굳이 딱 모이지 않아도 그냥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팁들. 그리고 첫날 탑승 후에 아까 층수별 뭐가 있는지 미리 나눠 드리지만 탑승하셔가지고도 이거 보세요라고 꼭 말씀드려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뭐 출력해서 가서 드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고 또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어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어플에 들어가면 층수별 다 보이거든요. 그 이벤트 신문에 있는 내용들이 어플에 다 있어요. 근데 영어라 가지고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출력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선상카드 보는 법 미리 오늘 알려드릴 건데 그것도 미리 보는 방법 알려드려서 하고 첫날은 비상훈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참석시키는 거를 계속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선상에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나 인터넷 필요 없어 하는데 요즘에는 카톡을 당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하셔요. 네,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이. 왜냐면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여쭤보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첫날에 이제 만나서 5층, 6층에 보통 그 인터넷 데스크가 있거든요. 또는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첫날 안전교육하면서 인터넷까지 딱 해주고 나면 어쨌든 연락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한다. 자, 이제 크루즈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크루즈 예약을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죠. 멤버십에서. 그럼 나라 검색하고 월 검색하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호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뭘 하다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이상하다고 하면 여기 지원 요청이 있어요. 위에 여기 지원 요청. 그리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물음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담당 부서를 선택하세요. 뭐 계정의 문제, 예약의 문제, 뭐 기타 등 다 있어요. 그 부서 선택한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쓰시면 돼. 한글로. 뭐 예약을 했는데 지금 뭐 결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검색을 했는데 뭐가 안 떠요.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제목 한글로 써갖고 보내시면 멤버십에서 다 답이 옵니다. 요새 뭐 마이리얼 트립, 뭐 마이트립, 뭐 항공사도 다 이런 식으로 주고 받잖아요. 전화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남기면 지원 요청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을 친절하게 준다. 그래서 예약을 마치시면 되고 호텔도 우리 멤버십에 호텔이 있잖아요. 17% 할인가기 때문에 호텔도 부산만 하더라도 170 몇 개가 뜬다는데요. 170 몇 개? 그러니까 전 세계 호텔이 다 있어요. 전 세계 호텔. 그래서 호텔을 우리가 크루즈 가기 전에 보통 멀리 갈 때는 전날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박을 보통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전하게 크루즈를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모항지를 하루 정도는 또 구경을 하는 거죠. 저는 첫 크루즈 여행으로 바르셀로나 출발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중해 중에서 바르셀로나가 크루즈의 도시고요. 크루즈의 나라라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시내랑 크루즈 항구까지 25분 차량으로. 그리고 그 시내랑 크루즈 항구랑 그 사이에 관광지가 다 있어서 그냥 크루즈 시내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 가우디랑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 한번 쫙 구경하시고 그 다음날 오후에 점심 넘어서 이제 크루즈 항구로 가시면 되니까 첫 크루즈 여행은 바르셀로나 같이 잘 되어 있는 곳. 예를 들면 어디죠? 프랑스 마르세유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경유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바르셀로나는 서울인 거야. 서울. 그래서 막 서울 근교 가서 놀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부산인 거지. 그래서 약간 한 번에 경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경유해서 가야 되는 크루즈 터미널이고 이러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난 지중해 첫 지중해다 이러면은 바르셀로나 출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크루즈도. 그래서 하루 자게 되면 호텔도 17% 할인받는 여기 멤버십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크루즈랑 상관없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크루즈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항공기 지금 연착 되게 많죠. 인천공항은 3시간 전에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오전 출발 비행기는 4시간 전에 가셔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지금. 그리고 연착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전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30일 출발 크루즈면 29일 도착하는 비행기를 끊으셔야죠. 그래서 29일 날 하루 그 크루즈 항구 근처나 아니면 그 크루즈 도착했던 시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시내에서 하루 주무시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좀 투어 조금 하시고 근교 보시고 그다음에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박. 그리고 이건 여행사에서도 하지 않거든요. 여행사에서도 보통 2박 정도는 끼워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루즈 여행이 보통 7박 8일 코스인데 한 2박 정도 앞부분에서 좀 더 관광을 하고 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출발하는 날 보통 오후 4시, 5시, 6시 이때 출항을 하거든요. 크루즈가. 그게 여러분이 예약할 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크루즈 출항하기 1시간 전까지만 가시면 돼요. 근데 안전하게 2시간 전까지 가시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2시간 전까지 간다고 하면 그 계산하시면 보통 점심 넘어서 이제 크루즈로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도착하셔가지고 출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체크인 면대면 체크인 한 번 더 하거든요. 해서 진검사 한 번 더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행이 있으신 분들은 전날 이렇게 하루 종일 자시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 타셔도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친하니까 좀 크루즈 잘 노세요. 그래서 이런 모항지 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항지 투어는 여행사도 하지 않거든요. 여행사에서 하더라도 돈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모항지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해주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산토리니 버전으로 이제 크루즈 여행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갔던 배와 산토리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좀 홈페이지 사용법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 다다음 주는 북유럽인가? 지중해였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매주 저희는 크루즈 여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다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선하는 날은 똑같아요. 보통 아침 7시, 8시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하면 하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때 하선하셔도 되고, 10시 정도에 하선하셔도 되거든요. 천천히. 그럼 천천히 하선하시면 보통 10시, 11시에 하선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루즈 터미널, 공항까지 바로 넘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오후 2시 이후 비행기로 당일날은 끊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크루즈 내려서 또 뭐 1박 정도 또 호텔 예약하셔가지고 1박 정도 놀다가 그 다음날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때는 현지에서 해외여행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밍 하셔야 되고, 뭐 구글 지도, 구글 검색해서 이제 보는 방법들 되게 편하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구글 번역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현지 생활은 원래 해외여행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 체크인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전에 온다, 보름 전에 온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면 그냥 MSC면 MS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코스타면 코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멤버십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수증, 그 크루즈 여행에서 예약에 가면 예약 영수증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쭉 내리시면 여기 노선이 있어요. 거기 위에 보면 체크인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딱 누르시면 바로 선사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내가 코스타 선사 홈페이지 모르겠다, MS 선사 홈페이지 모르겠다 하셔도 예약증에 바로 웹 체크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이름, 성 영어로 쓰시고 예약했던 예약 영수증에 있는 예약 번호만 쓰시면 신상 정보를 내가 알려주는 게 웹 체크인이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이제 정부 출력 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사 어플로 하면 좋은 게 선사 어플은 출력 안 하고 이제 어플 자체에 QR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대신 찍습니다. 비행기랑 똑같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은 이렇게 또 선사별 어플을 깔아서 웹 체크인을 해야 된다. 자, 인천공항 출발 이제 합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 출발해 볼게요. 여권 지참하시고 이제 4시간 전에 공항 도착하셔가지고 체크인 마치시고 탑승하십니다. 그리고 환전, 로밍, 여행자 보험을 그 전에 하셔도 되는데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공항에서 다 가능하죠. 환전 공항 가능하죠. 로밍도 내가 뭐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못하셔도 공항에서 다 가능합니다. SK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도 현장에 다 있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하면 미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편리함 차지가 추가돼서 조금 더 비싸니까 환전 로밍 여행자 보험을 그 전에 준비하시는데 못하신 분들은 공항에서도 도움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모님들은 다 하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비싸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다 같이 합니다. 완전 우르르르 가서 하고 로밍 우르르 가서 하고 여행자 보험은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하면 인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거죠. 공항에서 터미널 바다 위에 있는 호텔까지 가는 이동 수단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근데 많이 가시게 되면 이제 각종 택시가 많고 택시 어플도 있어서 어플로 하시면 되는데 뭐 마이리얼 트립 이런 데서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하셔갖고 미리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리 가기 전에 공항 주소, 호텔 주소, 크루즈 터미널 주소 이렇게 3개 알아두시면 구글 아까 우리가 지도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기 이 주소 치면 뭐 타고 가야 되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서 가면 재밌어요. 아니면 여기 택시 누르면 자가용 누르면 택시 타면 얼마다? 자가용 타고 가면 20분 걸리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뭐 거기서 택시 잡아도 되고 그쵸?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알고 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자 승선 이제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을 했네요. 그 도착을 하면 출항 2시간 전까지 도착하시고 여기는 똑같아요. 비행 그 항공이랑 짐부터 붙입니다. 우리 짐부터 붙이는데 내가 원래 웹 체크인 하면은 짐 태그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걸 내가 미리 손잡이에 붙여가지고 줘도 되고 만약에 내가 안 해 가도 그냥 현장에서 써줍니다. 방 넘버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방 넘버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제 손잡이에다 묶어서 보내주는 이유가 이 짐을 우리 문 앞에 객실 앞에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도 되니까 짐 태그를 미리 출력해 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써서 짐을 먼저 맡긴다. 짐 맡기고 체크인하러 갑니다. 체크인 최종적으로 하러 가는 이유는 내가 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얼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최종 체크인 할 때 부족한 것들은 다 바꿔주고 다 변경 가능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줄 서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여권하고 당연히 우리가 웹 체크인 했던 거 들고 있으면 다 이렇게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크루즈 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밥 드시면 돼요. 뷔페에 가셔가지고 좀 이제 좀 쉬셔야 돼. 힘드니까. 짐이 아직 안 도착했기 때문에 객실에 바로 가셔도 되는데 정말 이거 꿀팁인데요. 저는 옛날에 피곤해가지고 바로 그냥 방에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타자마자
일단 뭐 5층, 6층 구경 좀 하시다가 바로 뷔페로 가서 조금 앉아가지고 좀 쉬는 거죠. 커피도 마시고 뷔페 음식도 좀 먹고 이러면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필요한 인터넷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결정하고 조금 쉰 다음에 이제 뭐 5층, 6층, 7층 봐야 되는 층, 중요한 층 좀 돌아다니다가 안전교육까지 하고 들어가면 최고예요. 방에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뭐 어디에 오라고 다 안내를 해줘요. 방송 계속 할 거예요, 방송. 그럼 지나갈 때마다 그 직원들이 계속 그 선상카드 달라 그래. 거기에 안전교육하는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너는 절로 가, 너는 절로 가 다 알려줘.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좀 푹 쉬면 짐도 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쉬다가 첫날은 좀 공연 보면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공연 안 보시더라도 좀 쉬고, 뭐 수영장 갔다 밥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 추천. 그럼 두 번째 날부터 좀 놀면 되거든요. 이제 크루즈 네. 아까 말했죠. 이 승선 카드. 이게 선상마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선상 카드는 방키이자 내가 크루즈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출입 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전부 크루즈 내에서는 크루즈가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하면 쇼핑몰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모든 식사가 다 열립니다. 그런 거는 다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제를 여러분 쇼핑하게 되면 결제하겠죠. 카지노 결제하겠죠. 이제 식당 같은 것도 무료지만 유료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쓰게 될 때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방카드, 이 승선카드로 다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며칠 동안 모았다가 여기에 걸려있는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로 동시에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증 역할도 하고 결제 수단도 역할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이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방 번호 6층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식사 시간, 식사에 몇 층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어라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D19, D18 이게 왜 크게 나와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안전교육 받아야 될 곳. 왜 여기서 안전교육을 받냐면 또는 공연장에서 받지만 결국 여러분들 데리고 D19가 어딘지 알려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루즈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이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탈출할 때 내가 가야 될 곳. 거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서 이제 D19, D18, 21을 가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공연장에서 교육을 받고 따라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여기가 당신이 탈출해야 되는 곳이에요라고까지 하고 뭐 선상카드 찍은 다음에 안전교육 받은 걸로 오케이 이렇게 통과되는 방식입니다. 안전교육 안 받으면 그 다음날 계속 방송해요. 방송하고 종이 날라오고 하니까 첫날에 웬만하면 다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승선카드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가면 발급 다시 해주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되세요. 아까 선상식문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해서 보시고 날씨나 일정이나 그다음에 뷔페 식사 시간, 그다음에 아까 레스토랑 메뉴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각종 이벤트 시간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정보도 또 특히 뭐 쇼핑센터도 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뭘 더 할인한다, 내일은 더 뭐 할인한다, 스파도 몇 프로 할인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여러분이 크루즈를 10분의 1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5 정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보통 방마다 어떻게 직접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 다 나와 있거든요. 종이가 보통 방마다 있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니까 번역해서 보시고 잘 못하시겠으면 이제 보통 5, 6층에 인터넷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처럼. 가서 그냥 첫날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핸드폰끼리 묶으면 싸니까 선산마다 가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보셔가지고 인터넷 구입하시고 안전교육까지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분실해도 상관없고 객실 만약에 교체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5층에 안내 데스크가 다 있거든요. 호텔처럼 리셉션 데스크 가셔가지고 두 분 다 가셔야 돼. 바꿀 사람들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리안 스태프 이렇게 말하면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코리안 스태프가 없다면 영어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말로 하셔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다 데스크 가서 하시면 되고 신문 보시고 그다음에 어플을 많이 보시면 좋은 게 이 안에 아까 신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어플에서 다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 되는 공연들은 어플에서 매일매일 전날에
공연 예약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진되면 공연 못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서 줄 서면 예약한 사람 먼저 보내주고 비예약자를 늦게 보내줘요. 어떤 데는 또 예약 상관없이 그냥 입장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약 안 하더라도 공연장 앞에 가서 줄 서는 거 무조건 추천. 근데 그래도 미리미리 예약을 하면 내가 일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크루즈는 진짜 공연을 한 10줄 정도 앞에서는 봐야 그 진짜 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분 일찍 가서 좀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아까 선상 카드인데 거기에 신용카드를 걸어놔야 돼요. 우리 호텔에 보증금 카드 걸듯이. 근데 어떤 데는 웹 체크인 할 때 바로 걸어주시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웹 체크인 할 때 바로 신용카드 걸어라고 옵션처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이번에 MSC는 그렇잖아요. ATM 기계처럼 곳곳에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결시켜라고 합니다. 그게 안 하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쓴 게 정산이 안 되고 또 팁도 다 거기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안 걸어 두시면 못 내려요. 그래서 탑승이 내릴 때 굉장히 지연되고 하니까 마지막 날 전까지는 꼭 그 신용카드를 걸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이거 꼭 하세요. 이번에도 이런 일 많았거든요. 마지막 날 내가 돈 쓴 거를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데스크 가서 받던지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서 이렇게 카드 딱 찍으시면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거 맞게 썼는지 다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는 청구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수정하고 가셔야 결제도 돌려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 하선하고 나서 나중에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은 그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잘못된 청구된 그러니까 내가 쓴 거가 청구된 건 거의 다 맞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꼭 마지막 날 하시고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항지 투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항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웹 체크인 이제 하기 전에 뭐 중동 가기로 했다라면 막 중동 거 많이 보거든요. 수시로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다가 저기는 꼭 가야 되라는 게 딱 결정이 나면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 패키지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멤버십에도 있습니다. 멤버십 저희 사이트에도 인투어라고 우리가 그 멤버십에 예약을 하고 나면 연결된 기항지 상품들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달러로 그냥 예약하셔도 돼요. 예, 편하겠죠. 거기는 크루즈 전용이라 크루즈 앞에까지 왔다가 크루즈 앞에 내려주는 것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항지 투어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리얼 트립이나 뭐 이런 데서 예약하면 내가 크루즈 터미널에서 픽업, 크루즈 터미널에서 하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이제 찾아서 따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미리 한국에 있는 어플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선상 홈페이지에서 미리 기항지 투어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하는 방법 또는 탑승하셔가지고 어차피 내일 기항지 갈 거고 그 다음날 기항지 갈 거기 때문에 하루 전날까지 신청 받거든요. 그래서 기항지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거기 가가지고 안전하게 나는 여기 탄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하면은 거기 신청하셔가지고 다음날 몇 시까지 어디 나와라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는 방법.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피사의 탑 예약을 너무 멀어서 안 했는데 터미널에 딱 내리니까 여기도 터미널이니까는 잘 돼 있잖아요. 공항처럼. 그러니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 여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내리니까. 그럼 거기서 막 몇 불에 피사의 탑 가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유명한 웬만한 데는. 그래서 그런 데 해가지고 단체로 저희가 이제 셔틀 타고 또 피사의 탑 갔다 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항지 신청도 미리 하는 방법, 탑승해서 하는 방법 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었어요. 저희 중동 갔을 때도 기항지 신청을 저희가 미리 그냥 탑승해서 그 마이리얼 트립 들어가서 한글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사막 투어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픽업을 그 대신에 크루즈 터미널로 하고 해달라. 갈 때 해달라고 하니까 뭐 요금 얼마만 더 달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소통해서 예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딱 갈 곳만 딱 정해지면 충분히 상품 찾아가지고 멤버십 사이트 또는 마이리얼트리나 한글 사이트 그다음에 탑승 그러니까 선사 홈페이지 사이트 아니면 탑승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30분 전까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항 시간도 이미 다 나와 있고 신문에 다 나와 있고 내릴 때도 다 표기되어 있어요. 몇 시 출항하니까 몇 시까지 와라.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딱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하선. 저는 하선이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지 또 조회수 잘 안 나와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선할 때 전날에 이제 짐을
미리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객실에서 똑같이 크루즈 터미널까지 짐을 가져가요. 그럼 나는 내일 아침에 내렸을 때 짐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시려면 뭐 거기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몇 시까지 문 앞에 짐을 놔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 또 태그가 날라오거든요. 그 태그를 붙여서 놔둬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짐을 들고 내려도 괜찮습니다. 선택 사항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찍 내리셔야 되니까 그냥 짐을 많이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수도 있고 거기 짐이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옵션 사항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짐을 붙이시던지 들고 내리시던지. 근데 이제 붙일 경우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 표가 나오거든요. 내 짐은 7번 번호인데 4시, 아침 9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가야 내 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나가면 내 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내 짐 없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한번. 근데 자기 짐이 9시 45분에 도착하는 8번이었어요, 8번. 그럼 그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복잡하면 그냥 들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하선 준비까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 클럽에서도 같이 가는 일정은 한 달 전에 단톡방을 열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다 알려드리고, 예, 웹 체크인 하면 따라야 될 거, 준비물도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저희가 다 블로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링크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크루즈 잘 노시려면 뭐 첫날 해야 될 거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서 못 누렸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크루즈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한테 크루즈는 그냥 힐링이에요. 힐링 컨셉이고, 저는 쉬러 가는 거고, 럭셔리하게 누리자, 이게 제 컨셉이에요. 근데 저랑 다르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저는 크루즈 몇 번 해보고 나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다 와야지. 내가 일부러 부산까지 바다 보러, 여수까지 바다 보러 가는데, 이렇게 가서 스페인의 바다를 보고, 프랑스의 바다를 보고, 그리고 아침에 뭐 늦잠도 자고, 아침에 조식도 막 시켜 먹고, 잠옷바람으로 발코니에 나가서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로 그 1시간 동안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예쁜 배경을 보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누리다가 한 오후에 한 4, 5시간 내려서 자유롭게. 왜냐면 크루즈 터미널 자체가 그 투어 할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근처가 볼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항만 하더라도 중앙역이나 영도에 정박을 하는데 그러면 약간 나오면은 자갈치나 남포동 요 정도 보고 태종대 요 정도 보고 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3, 4시간이면 끝나는데 이제 이분들이 저 멀리 기장, 해운대, 경주까지 갔다 오다 보니 8, 9시간 투어를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서 8, 9시간 투어를 할 건지 저처럼 4, 5시간 투어하고 나머지는 크루즈에 들어오셔서 좀 쉬는 거죠. 수영도 하고 스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에 피곤하지 않게 이제 정찬 레스토랑 코스 요리도 먹고 파티도 즐기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크루즈에서도 할 게 너무 많고 내려서도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지중해나 알래스카나 북유럽 가실 때는 저희 따지 따라가시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아시아 출발 3박 4일, 4박 5일을 크루즈만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크루즈가 뭔지 경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솔해야 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려면 내가 아는 만큼 안 힘든 거거든요. 내가 모르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힘들면 나를 따라온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3박 4일 아시아 크루즈는 100만 원이면 비행기값 포함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싼 것도 많아요. 그런 가격으로 그냥 가까운 아시아 크루즈 내부를 좀 먼저 이렇게 즐기시고 아신 다음에 멀리 가신다면 한 2번, 3번 정도만 하셔도 이 크루즈의 흐름이 저처럼 그냥 기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기항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항지에는 크루즈에서 사는 이실장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6개월 동안 매년 크루즈 여행하세요. 전 세계 일주하고 오시는 부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에 사는 이 실장님이 기항지 투어의 박사예요. 그래서 크루즈에서 내려서 기항지 투어 하는 거를 만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봤던 남극, 뭐 알래스카, 미국, 멕시코 뭐 이런 거 진짜 군데군데 다 내리셔가지고 다 기항지 투어 한 거를 찍어서 올리는데 브이로그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서
여기에는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리세요.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가세요. 막 이런 거를 꼼꼼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기항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에서 사는 이 실장 유튜브 찾아보셔가지고 기항지 공부는 거기서 하시면 가장 자유여행스럽게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뭐 1년에 6개월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 크루즈 계속 갈아타시는 거거든요. 세계 일주를 내려서 타고 내려서 타고 하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이분들이 여행할 때 저희가 같이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기항지 도움을 받으니까 어떠냐면 실비정산을 해요. 이분들이 자유여행을 하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드는 실비, 경비만 서로 내고 투어를 하기 때문에 몇 번 해봤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여행사에서 하면 이제 딱 정해진 스케줄에 조금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지만 자유 투어니까 여기서 딱 헤어지면 1시간 후에 만나요. 또 같이 이동해서 또 풀어주시고 또 1시간 후에 만나요. 뭐 2시간 후에 만나요. 풀어주시고 또한 같이 막 이동하고 했는데 이런 게 정말 자유여행스럽고 그 중간에 내가 나는 먼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보통 60명, 80명 이렇게 저만 있는 게 아니까 6, 80명 가시는데도 인솔이 아무렇지 않게 기항지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어차피 산토리니를 가기 때문에 내리는 곳곳이 다 기항지 그냥 걸어 다니면 기항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8월은 저희가 북유럽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문가님도 도움 받아서 저도 첫 여행은 지중해든 중동이든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이런 힐링 여행, 럭셔리 여행, 그리고 크루즈 문화 크루즈는 솔직히 여행이기 이전에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럭셔리 문화, 귀족 문화, 누리는 문화,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이런 문화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고 많은 여러분의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한테도 야, 크루즈 한 달 살기 해.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면 어학연수 돼. 태교 여행 때문에 괌에 가는 친구들한테도 야, 크루즈 타. 크루즈에서 바다 하루 종일 보고 남이 밥 해주고 남이 청소해주면 그게 저절로 태교가 돼. 저도 여행, 가족 여행, 특히 아이들과 하는 여행 뭐예요? 문화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가서 코스 요리도 먹어보고 아이들 정장 입혀가지고 나비 넥타이 매개해서 외국인도 만나게 해주고 크루즈 학교에 넣어서 외국인들하고 놀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요. 크루즈 안에서는 왜 세계 일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요양병원 대신에 크루즈 가시는 외국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세계 일주 하다가 죽을래. 왜? 안에 장례식장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놀이동산처럼 곳곳에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6번 타도 계속 나와요. 크루즈 탈 때마다 구석구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SNS에 계속 남겨주시고 저희 크루즈 클럽 이 나 크루즈 클럽 밴드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여행 갈 리더분들이 많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 모두 그냥 자유여행이 가능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여행 정보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그냥 럭셔리한 여행을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산토리니 편으로 좀 디테일하게 코스가 정해진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9시는 이렇게 우리 인생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강의가 있으니까 9시마다 같이 여행 가시고 싶으신 분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루즈 인서울 성공적인 리더로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